네, 자, 2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은 정보 간의 관계 이해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피습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지문도 많고 법조문도 많고 정보량이 많죠. 예, 그래서 한 번에 쭉 읽고 다 기억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시간 내에 펜터치를 사용을 해서 최대한 구조화를 해놓고 선지로 갔을 때 지문을 돌아가서 자꾸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관계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우리 방법론 부분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대등 개념, 종속 개념, 유사 개념에 대한 체크를 해야 한다. 사실 만약에 지문에 개념이 하나가 있고 그 개념에 대해서 쫙 세부 진술을 한다면 그냥 동그라미 잘 중심화제에 친 다음에 밑줄을 그어 나가면 될 거예요. 하지만 개념어 자체가 여러 개다. 그럼 이들의 관계 파악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알파벳이나 숫자 같은 것들을 지문 위에 올려주고, 대등한 경우에는 대등하다, 이퀄 표시 같은 거 하고, 종속적인 개념이면 화살표, 뭐 부등호 이런 것들을 해두시는 게 좋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개념들을 서로 선이나 화살표로 연결해 둔다면 훨씬 더 나중에 찾기가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예제를 통해서 어떤 펜터치를 통해 지문을 정리하면 훨씬 답안에 빨리 도달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볼게요. 40여 년 전 이스라엘 농업연구청에서 이제 뭔가를 측정을 했어요. 햇빛의 색이.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문장을 보자마자 치지 말기로 했죠. 첫 번째 문장을 봐. 두 번째 문장을 보고 공유하는 화제를 잡으세요. 자, 이를 기초로 관계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를 기초로 할 때 이라는 지시어가 이야기하는 건 햇빛의 세기예요. 그래서 이때 햇빛의 세기를 잡는 거죠. 자, 그 다음 약 20년 뒤 시스템 점검을 위해 다시 데이터를 측정했을 때 무슨 데이터? 햇빛의 세기. 햇빛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과학계는 이러한 결과, 뭐죠? 햇빛이 줄어든 결과.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시어, 앞에서 지시어를 끌어다 놓아라 라는 거를 실천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누적해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결과에 대해 냉소적이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의 기후학자들은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되었다. 비슷한이 뭐예요? 햇빛이 줄어들었다. 자, 그래서 1950년, 1990년 사이에 태양 에너지가 이러저러저러하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마. 어차피 열거 정보야. 자,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빛과 열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후학자들은 이 현상, 어떤 현상? 태양에서 도달하는 빛과 열이 줄어드는 현상을 글로벌 디밍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에 동그라미를 이미 쳤었지. 햇빛의 세기. 하지만 이 문단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햇빛의 세기예요? 아니요. 햇빛의 세기가 줄어들고 있다. 그게 뭐라고요? 글로벌 디밍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 동그라미는 사실 어디에만 있으면 돼? 여기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여기서 이 A 교수는 몰디브 제도에서 4년간 글로벌 디밍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원인. 자, 그는 몰디브 제도에서 인도와 가까운 북쪽 섬은 남쪽 섬보다 햇빛이 10% 약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이 뭘 보여주죠? 자, 북쪽 섬은 남쪽 섬보다 공기 중에 오염입자가 많았어요. 자, 그러면 원인이 오염입자인가?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오염입자가 많을수록 구름은 물방울을 많이 머금게 된다. 인과 화살표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인 물방울이 어떻게 모인? 여러분, 그냥 모인 물방울이 아니야. 오염입자로 인해서 모인 물방울이요. 자, 그랬을 때 이 물방울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광선을 반사시켜요. 반사시킨다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햇빛을 튕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종속적 정보를 연결하면 오염이 되면 될수록 햇빛을 반사하게 된다. 햇빛의 세기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디밍이 글로벌 워밍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 아, 그러면 이거는 반대 개념이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글로벌 디밍과 글로벌 워밍 이렇게 반대 기어주시고요. 자,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 과학자도 있다. 라는 건 글쓴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일단 다른 사람들 중에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글로벌 디밍을 마냥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글로벌 워밍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글로벌 디밍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건데 왜일까요?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부산물인 재와 그름, 그리고 이산화황 같은 오염입자가 늘어나서 글로벌 디밍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평상시에 글을 읽을 때와 조금 다른 구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마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할 때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두고 볼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더 큰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라고 나올 거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요 바로 뒤에 문장이요. 예측을 깨요. 어떤 면에서 예측을 깨느냐. 이거는 글로벌 디밍이 어떤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디밍이 오염의 결과이기 때문에 글로벌 디밍이 그것의 영향이 워밍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나오는 게 글로벌 디밍 자체가 발현되는 것은 오염의 징후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글로벌 디밍을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 이산화황은 산성비와 스모그를 유발하는 주범이에요. 그러니 글로벌 디밍이 있다는 건 이산화황이 있다는 거고 이산화황이 있다는 건 산성비와 스모그가 유발된다는 것이니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게다가 햇빛의 유입량이 감소하면 이건 아까 전에 나왔잖아. 그죠? 오염 입자 때문에 햇빛의 세기가 줄죠. 햇빛의 세기가 줄면 그러면 이것도 인과예요. 해수 온도가 낮아져서 이 강수량 패턴이 바뀌고 생태계에 큰 영향이 있게 됩니다. 자, 게다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뒤에는 그래서 문제다라고 말을 안 해도 앞이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게다가라는 접속어는 태도를 유지해주죠. 그러니 이 부분은 문제 제시인 거예요. 글로벌 디밍이 문제인 이유, 문제인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글로벌 디밍을 좋게 보는 문단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한편 태양 자체도 수명을 다하면 빛을 잃게 될 것이다. 태양의 수명은 어쩌고저쩌고 태양이 생긴 지 50억 년쯤 지났으니 우리가 보는 태양은 일생의 절반을 산 셈. 태양의 중심에서는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수소가 연소하여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남.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얘네들이 다 중요하다고 여기면 진도가 안 나가. 근데 앞에서부터 글로벌 디밍이 키워드인 걸 알거든. 그래서 글로벌 디밍의 문제점 위주로 문제점인 이유, 원인을 위주로 이런 것들을 읽어나가면 되지 이 부분은 저라면 기억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패스하겠어요. 자, 그 다음 이때 나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구로 오는 건데 내부에 헬륨이 점점 쌓이면 태양은 불안정해져서 더 많은 빛과 열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계속 더 밝아지기만 할까? 태양 중심의 온도가 1억 도를 넘으면 헬륨이 탄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태양이 빛을 잃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글을 딱 둘로 나눌게요. 자, 이 부분, 요 앞부분은 글로벌 디밍에 대한 얘기라면 이 뒤에 한 편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태양도 한없이 계속해서 빛을 무한정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글은 크게 두 도막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볼게요. 자, 공기 중에 오염 입자가 늘어나면 해수 온도가 내려간다. 오염 입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햇빛을 반사하죠. 이 얘기는 해수의 온도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답이에요. 그래서 오염 입자가 늘어나면 아까 전에 인과 해서 이 원인에서 중간에 뭐가 있지만 오염 입자가 물방울을 그래서 물방울이 햇빛을 반사해서 그래서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햇빛 세기를 줄여서 온도가 내려가죠. 근데 이 중간이 생략됐다 하더라도 1번이 참임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답안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정해 볼까요? 자, 여기서 글로벌 디밍은 햇빛이 내는 빛과 열이 줄어든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햇빛이 내는 열과 빛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면 튕겨내기 때문에 받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디밍은 반사의 결과지 태양이 조금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글로벌 디밍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글로벌 디밍은 환경오염을 심화시켜요. 여러분 이거는 글로벌 디밍이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라 글로벌 디밍이 환경오염의 결과죠. 스모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앞에 나왔지만 어떤 거? 이산화황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재와 그을음, 이산화황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 환경오염의 결과가 글로벌 디밍이므로 그래서 또 이 글로벌 디밍이 결과적으로 뭐 할 수도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이 순서가 틀렸죠. 글로벌 디밍이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라 역방향이죠. 네, 그래서 X. 자, 그 다음 4번. 글로벌 워밍은 글로벌 디밍을 억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디밍이 글로벌 워밍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과학자도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 방향도 이것이 이걸 억제하는 게 아니라 디밍이 워밍을 억제한다.
그것도 과학자의 견해로 언급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태양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지구가 어두워지고 있다. 지금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글로벌 디밍 부분은 뭐 때문이죠? 환경오염으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 불안정해지고 이런 얘기가 뒷부분에 나온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지구가 어두워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사실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조금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정답에 도달하는 과정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그냥 글로벌 디밍을 둘러싼 인과관계만 정리를 잘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자, 근데 요 지문은 좀 다릅니다. 요 지문은 기호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분류 기준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글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세균은 산소에 대한 요구성과 내성에 따라 구분된다. 그러면 요구성과 내성의 관계를 우리가 모르죠. 얘네가 만약에 비례나 반비례다. 그러면 이건 어찌 보면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각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요구성과 내성에다가 일단 체크를 합시다. 산소에 대한 요구성과 내성. 근데 이건 모두 다 산소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산소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 세균들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절대 호기성 세균은 하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기호를 줄게요. 알파벳으로 뭐 A, B, C, D를 써도 되고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를 쓰셔도 됩니다. 자, 1을 썼어요. 절대 호기성 세균은 산소에 대한 내성이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산소에 대한 내성은 내성 있고 그 다음에 대사 과정에서 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면 산소 농도가 높은 곳을 원해요. 자, 반면에 끊어. 자, 그래서 반면에 미세 호기성 세균. 여러분 단어로도 보시면 호기세균이라는 건 같잖아요. 여기는 절대 호기성. 그 다음에 미세 호기성. 그러면 호기성이라는 말은 같은데 절대적이냐 그리고 미세냐 요 차이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뒤를 볼까? 그럼 기억이 더 잘 나거든. 자, 여기서 미세 호기성 세균은 산소 호흡을 하지만 그러면 둘이 공통점이죠. 요렇게 등호해 주세요. 둘 다 산소 호흡해요. 근데 산소에 대한 내성이 절대 호기성보다 낮아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낮기 때문에 절대 호기성 세균이 살아가는 산소 농도보다는 낮은 농도. 그래서 낮은 농도의 산소에서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신경 쓰세요. 그러면 여기서 절대 호기성 세균과 이 미세 호기성 세균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다 똑같아. 근데 농도가 높으면 절대, 농도가 고보다 아래여야 미세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세균은 모두 산소를 이용하는 호흡이 필수적이므로 산소가 아예 없으면 안 돼요. 산소가 아예 없거나 너무 낮은 농도이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해서만 조심하면 될까? 미세 호기성 세균에 대해서만 조심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절대에 비해서 농도가 낮아야 된다고 말하다 보니 아예 낮아야 되는구나 라고 극단적으로 정보를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산소가 없거나 너무 낮은 농도면 안 된다. 여기 물결 치는 이유는요. 이거를 의식적으로 이건 오답 정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물결 치는 거예요, 제가. 자, 그 다음 통성세균은 다른 거다. 통성세균은 이름도 전혀 달라. 그럼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겹. 통성세균은 산소에 대한 내성이 있고 얘도 내성이 있어. 같네. 이 부분은 내성이 있고 산소가 있는 곳에서는 산소 호흡을 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산소가 없거나 너무 낮은 농도에서는 못 사나? 그러면 쟤네랑 똑같은데. 자, 여기서 산소가 없거나 너무 낮은 농도에서는 산소 호흡 대신 다른 걸 할 수가 있네. 이것이 특징이네. 그러면 이땐 발효 과정이라는 걸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도 살 수 있고 없는 환경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밑줄. 산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모두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나 산소 호흡이 발효 과정보다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 더 잘 자라요. 그러면 산소 호흡과 발효 과정 중에 뭘 더 선호하는구나. 산소 호흡을 더 선호하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현기성 세균입니다. 여기도 두 줄을 긋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성세균이랑 모양이 전혀 다르죠. 한자 말이죠.
예. 제가 얘네들은 그래도 이 B금 두 겹으로 나누지 않은 게 호기성이라는 공통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자, 그럼 이제 혐기성 세균 갈게요. 혐기성 세균은 산소 호흡을 할 수 없는 세균으로 발효 과정만을 통해만, 이런 거 잘 잡아. 발효 과정만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혐기성 세균은 산소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내성은 있네. 또 있어서, 자, 그래서 산소가 있어도 자랄 수 있는, 혐기성 세균이 다 그런 게 아니래. 잘 읽어야 돼. 혐기성 세균은 내성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내성을 가진 요 종류랑 내성을 가지지 못한 다른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혐기성 세균 중에도 내성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기 혐기성 세균은 4-1 나눌 거야. 4-1. 자, 그 다음에 산소에 대한 내성이 없는, 그래서 일정 농도 이상의 산소에 노출이 되면 죽어버리는, 얘는 산소에 대해서 농도가 짙으면 아예 죽네. 그래서 절대염기성, 혐오한다. 그래서 산소를 혐오한다, 혐기. 그러면 저거 호기는 좋아한다, 산소를,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절대혐기면 산소 농도가 높으면 죽어.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럼 절대호기는 산소 꼭 있어야 돼, 산소 좋아, 농도 높아야 돼, 막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4-1과 4-2로 나눠주세요. 자, 그러면서 내기 혐기성 세균의 생장은,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써주지. 자, 여기다 또 따로 산소 농도와는 무관하다. 그러니 산소가 있어도 살 수가 있고요. 산소 농도와 생장은 무관하다 했어요. 4-1은 산소의 내성도 있고, 그리고 산소 농도와 상관없이 그래도 산소가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애잖아요. 자, 그래서 혐기성 세균은 어차피 발효 과정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 농도와 무관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내기. 근데 산소 농도 높으면 못 자라는 게 절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들었는데 펜터치만 잘 해도 이해가 된 느낌 아닙니까? 다 암기는 못해도 구획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뭔지는 숙지가 됐잖아요. 자, 그럼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여기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실험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 시험관 안의 배양액이 여기서 자라난 세균이 뭐냐를 묻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티오글리콜레이트 배양액을 담고 있는 시험관에서 배양액의 위쪽은 공기와 접하고 있어서 산소가 충분하다. 이 얘기는 산소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관 배양액의 산소 농도는 시험관 아래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며, 그럼 여기는 농도가 높고 여기는 농도가 낮아. 무엇의 농도? 산소 농도. 자, 그 다음에 시험관 맨 아래쪽에는 산소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그림은 이 배양액을 담은 5개 시험관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이 어디에 있겠냐 이거야. 자, 그럼 얘네 생김새를 보고 판단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여러분 선지 보기 전에 먼저 볼까요? 자, 그럼 여기 기억을 보세요. 산소가 높은 농도 부분에 이렇게 모여서 자라고 있죠.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높은 곳을 좋아하고 거기서 자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바로 뭐다? 절대호기성. 자, 산소를 좋아한다, 농도가 높아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1, 절대호기 세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랑 같이 나란히 봤던 게 미세호기예요. 미세호기는 산소가 필요해. 근데 농도가 너무 높은 것보다는 그 바로 아래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또 산소가 없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보다 조금 낮게, 여기 그 조금 낮은 농도에서 자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미세호기성 세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 2 찾았죠? 자, 그러면 양극단인, 자, 쟤네 호기잖아요. 혐기 생각을 해볼까? 혐기는 산소를 싫어하는 거야. 근데 절대염기면 산소가 농도가 높은 데선 못 살아요. 죽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럼 위에는 깨끗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 깨끗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산소의 농도가 아주 낮은 여기에만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혐기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바로 4-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디귿과 미음의 차이는 뭘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산소 농도가 높아도 자라고 있죠. 그리고 산소 농도가 좀 떨어져도 자라고 있네요. 그럼 아까 전에 봤던 세균들 중에 통성세균 볼게요. 산소에 대한 내성이 있고, 산소가 있으면 산소를 쓰고요.
그리고 또 너무 낮은 농도에서는 산소 대신 발효 과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밑에서는 또 나름대로 살 수가 있어요. 산소 농도가 낮아도. 근데 뭘 더 좋아해? 산소가 더 선호가 되는 거죠. 부등호 있죠? 자, 그러니 양쪽에서 산소 농도가 높은 곳에서도 살 수 있고 산소 농도가 낮은 곳에서도 살 수 있는데 어느 곳에서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네, 농도, 산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발현하는, 그래서 여기서 더 잘 자라는, 이게 바로 통성세균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3. 그 다음에 여기서 산소 농도는 무관하다. 어차피 산소를 안 쓴다. 그리고 산소가 있다고 해서 죽진 않아. 자, 이게 바로 뭐였어요? 자, 혐기인데 내기혐기. 그래서 산소를 견딜 수 있는 혐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배정을 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끝나요. 이거를 최악의 사태는 글을 읽어. 정리도 제대로 안 해. 선지 보고 부분 부분 자기가 다시 찾으려고 들어. 선지 보고 위로 올라가서 글에 어딨지? 선지 보고 위로 올라가서 글에 어딨지? 그러면 이 문제는 아예 그냥 끝난 거야. 그냥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지문을 읽을 때 정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지를 보고 잘 깔끔하게 문제를 끝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기억은 통성세균이 아니라 뭐지? 자, 절대호기성. 그 다음에 니은에 자란 세균은 발효 과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자, 니은. 여기 있죠? 이거는 산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발효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답안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하면 3, 4, 5번 점검할 필요도 없잖아. 왜? 가장 적절한 것은 얘가 온데 뭐. 네. 그래서 나머지는 당연히 다 부정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 2장 내용에 의해서 주제 찾기 보도록 하겠습니다.